지금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늘 나온 경찰 입장을 보면 또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이관 받기 전에 내사에 착수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내용도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경찰이 착수하기 전에 이미 울산지검에서도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명 수사라고 보는 것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7년 11월에 검찰로 진정이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 달에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지검에서 내사를 해왔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중단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찰도 첩보를 이첩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12월 29일 울산경찰청으로 첩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데 과연 이 수사 착수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그리고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청와대가 어떤 그림을 짜서 하명 수사를 시킨 것인가 하는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따져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검찰과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무용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고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당시 울산경찰에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총 3건이 있거든요. 3건 중에 어느 경우든지 김기현 전 시장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기현 전 시장이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은 없었다.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2건도 고발된 건 하나, 또 범죄 첩보 하나 이렇게 있었던 것도 김기현 전 시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김기현 전 시장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수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전혀 허위 사실이거든요. 전혀 허위의 사실을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흘리고 그걸 또 보도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검찰 파쇼 아닙니까? 검찰 파쇼. 2018년 1월에 그러면 송철호 시장을 따로 만난 적은 없으세요? 만난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서 온 청와대 인사를 만난 적도 없으시고요? 전혀 만난 적 없습니다. 고래가 어리둥절할 일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운영하던 별동대가 울산까지 직접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답변을 통해 고래고기 사건을 해결하러 간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직할 별동대가 느닷없이 고래 때문에 울산 방문이라니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 반열에라도 올랐다는 것입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런 말도 말이라고 늘어놓는단 말입니까? 자, 정기란 교수, 지금 황운하 대전청장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송철호 울산시장 그러니까 되기 전에 자기가 뭐 장어집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 관련이죠? 네네. 장어집에서 만난 적은 없고 또 1대1로 그러나 만난 적은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만난 적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장어집 회동, 2부 선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또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첫 번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첩보 생산의 주체가 누구이냐.
자, 여기에 앞서 나온 것처럼 울산지검이 내사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아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첩보를 이른바 여러 제보들이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청와대에서 첩보를 뭔가 첩보 생산의 주체가 되고 예. 이것을 경찰청에 줘서 이것이 울산청으로 내려가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명 수사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른바 이 첩보 생산의 주체 여부가 어떻게 확인될 거냐. 예. 지금 근데 나와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그 청와대 접수된 첩보는 다양한 검찰, 경찰 여러 군데로 낸 진정서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내사를 했던 것이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이 과정 이것이 수사가 진행 전후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경찰이 청와대에 계속적으로 이 수사 상황을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미 지금 9차례 보고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통상적인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경찰의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계속 보고를 받아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하나는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과연 이 사건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묻혀 있었어요. 예, 집어면. 예. 검찰에서 무혐의로 다 끝난 사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1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검경의 어떤 소위 갈등,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을 앞두고 이것이 소위 황운하 청장 경우만 하더라도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 굉장히 있었죠. 경찰에 앞장서서 예. 검찰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린 소위 이른바 검찰의 정치 수사 여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국 잡기라고 보세요? 저는 조국 잡기의 문제는 이미 한 가닥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국을 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전체적인 문제의 어떤 사안에 가진 중요성과 더불어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놔두고 벌어지는 소위 검경 간의 갈등이 또한 축이 됐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검찰의 칼이 어디까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정희 의원. 저는 일련의 그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예.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이 2017년 7월에 이제 지방선거 전에 예. 울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는 분도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의 정기 인사가 아니에요. 정기 인사는 대개 연말이나 연초에 있습니다. 그 전임자들이 한 4개월 정도 있었는데 미리 보내버리고 울산과 경남만 유독 경찰청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고 또 황운하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이 지금 대전경찰청장으로 영전을 해서 갔는데 그런데 또 이제 내년에 그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닌가요? 바뀌고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있을 수도 정기 인사라고 경찰의 인사라는 하니까 건 뭐 아무 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통상 연초나 연말에 몰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울산과 경남만 2명이 바뀌었어요. 전임자의 임기가 한 4개월밖에 예. 되지 않았는데 요게 이제 의심이 가는 거고 이 황운하 경찰청장, 울산 경찰청장을 보면은 이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얘기를 해서 검찰과 굉장히 마찰이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무관 진급을 해서 한직을 돌다가 울산 경찰청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황운하 경찰청장은 울산 경찰청장은 전에 이분은 경찰에서 보기 드문 수사통입니다. 경찰 고위 간부들이 대개 이제 기획이나 경무 쪽에서 일을 하는데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은 아주 수사의 그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가서 있으면서 정식 계통을 밟아서 수사를 했어요. 이 김기현 시장의 측근 수사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해 5달 황운하 청장이 부임한 거 5달 있다가 그 수사를 하던 라인들의 소득이 없으니까 싹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배치한 즈음에 이 지금 첩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누굽니까? 백원우 별동대라는 것에 이제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울산에 내려가고 또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는 날 울산 경찰청에서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면
과연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울산과 경남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어떤 경찰청장도 바꾸고 또 첩보도 내려보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그런 거 같다, 아니냐 하는 이렇게. 의심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남 지역에서는 이 울산의 김기현 시장뿐만 아니고 경남의 창원시장 후보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안이라든가 여러 군데 사천이라든가 이 후보자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 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하명 수사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지금 기획 수사 그렇습니다. 의혹까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굉장히 거군요. 기획적으로 기획을 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요?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예. 양문석 이사장. 박종희 전 의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짚고 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사 성과에 소득이 없어서 싹 그 수사팀을 갈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요. 황운하 그 청장은 수사팀의 허위 보고 때문에 그 수사팀을 싹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남 PK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싹쓸이하기 위한 기획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6월에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광역시 14개를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개를 가지고 갔고 무소속으로 제주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기에 울산을 먹기 위해서 저러한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울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한 그 추측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좀 봐주시면 예.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어제 수사관 한 분이 자살한 이후에 계속해서 검찰에서 흘렸던 게 자살 유서에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오전까지 집중적으로 떴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한다.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을 배려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한 검찰에 유리한 대목만 중앙지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면서 뭔가 이 자살한 사람이 검찰에게 죄를 지었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이러한 뉘앙스로 초기 프레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서가 사과한다가 아니다. 예. 유서가 등장을 하니까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배려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가족 이야기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검찰이 주특기인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또 하명수사라고 자꾸 하는데 하명수사에 최초의 하명수사라는 단어가 검찰 쪽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은 수많은 첩보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들 중에 억울한 민원, 그다음에 비리, 부패 이러한 것들이 집중이 되고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 다 이첩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첩을 했는데 초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청와대가 황운하 청장에게 직접 이 내용을 이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초기에 이 수사에 대한 프레임을 짜기 위한 상당히 기획된 검찰의 이 기획들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청와대가 이 수사팀에 대해서 실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 질책하는 내용은 있는데 질책의 주체가 청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검찰 쪽에서 흘린 내용하고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미 검찰에서 윤석열에게 사과했다고 장난치다가 가족에 대한 배려가 등장하면서 검찰의 입장이 무색하게 됐고 그다음에 하명수사냐 정상적인
그 사건 이첩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직접 질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직접 질책했다라는 내용은 그 어떤 보고서나 공문서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질책 내용은 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정도 쟁점들이 하시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예. 검찰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기획되고 일관되고 프레임을 짜고 나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짚어보고요.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그 회견 내용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 조작 범죄 혐의를 덮어 씌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선거 무효 소송 사안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다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사자로서는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이렇게 나에게 총구가 겨녀졌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완벽하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선거 투표를 조작했다거나 뭐 개표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선거 무효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 위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정 변호사 판단은? 저는 생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예. 이 부분은 단순한 그 선거 무효 내지 당선 무효뿐만 아니고 예. 관련되는 만약에 이와 같은 그 한국당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하명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공직선거법상의 이른바 부정선거운동죄, 정치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선거관여죄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같이 고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 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선거 끝나고 6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255조를 보면은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중립을 요청하는 그 공무원이 선거를 관여했을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취지에서 지금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10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와 같은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 그것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선법 위반에 따르는 고소했는 결과 만약에 이 부분이 기소가 되면은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 선거무효 내지는 당선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한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뭔가 그렇습니다. 정리가 돼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소청 전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선거무효 소송 내지 당선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내자 이런 예. 취지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2주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땠죠?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소청 전치주의로서 14일만 정해주고 나중에 이런 그 어이없는 일이 밝혀졌을 경우에까지도 소송을 못하면은 예. 그거는 위헌 아닌가라고 해서 당선 무효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이와 같은 소청 전치주의를 14일로 해놨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가 사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시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좀 이런 게 아닌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송과 함께 부정선거운동죄와 같이 연동해 간다고 하면은 결국 이와 같은 소송 결과 지금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이 정말 웃음으로 끝날 것인지 비웃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나올 것인지 그것은 수사해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웃은 게 아니고 노영희 변호사가 웃으신 거예요. 네, 제가 웃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있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비웃음의 대상인지. 부정선거라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필요한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이 선거에 개입이 했다고 하면 그것이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죄란 말이에요. 다 인정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하라는 것이죠. 자, 정혁진 변호사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봤을 때 앵커 말씀이 맞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이르다. 예. 왜냐하면 그 선거 소송은 제가 봤을 때 행정 소송의 일종이에요. 행정 소송은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는데 네. 취소 소송의 경우엔 제소 기간이 있는데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엔 제소 기간이 없거든요.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직선거법에 선거 소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 그다음에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 소송.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와 관련해서 소청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대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선거 자체가 그야말로 막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되고 조작된 것이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중대한 하자니까 무효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수사 결과 밝혀진 이후에 할 일이지 미리미리 벌써부터 소송 제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핵심은 낙마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송 시장을. 그런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선거 범죄와 연루된 그런 정황이 보여진다면 그럼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좀 제가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방금 전에 다뤘던 그 검찰 수사관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 수사관 청와대 함역 수사 의혹 특감반은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고인은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 때문이다. 함영 수사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